미술의 역사는 흔히 반역의 역사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이 말은 미술사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혹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급진적인 미술가들이 새로운 발상으로 기존의 전통과 가치를 깨거나 극복함으로써 미술사는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관점에서 미술사를 조망해보면 한 시대를 지배하던 양식이 규범과 전통으로 여겨지며 다듬어지고 다듬어져 미술사의 큰 줄기를 이루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양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널리 유행하게 되면 고착화되고 이내 고리타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변화에 대한 여러 전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그 힘이 응축되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미술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데 어쩌면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전개를 미술사에 적용해 보아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습니다. 서양 미술사가 가장 강도 높은 단절을 경험한 것은 19세기 중반입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 이전의 미술은 고전 미술로 통칭되어 버리고 그 이후의 미술을 현대 미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대 미술의 태동을 특정 몇몇 사람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고 관찰된 미술사의 변화는 급격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수에 의해 이루어진 점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미술의 틈을 비집고 현대 미술을 발화시킨 여러 미술가들 중에 귀스타프 쿠르베가 있습니다. 귀스타프 쿠르베는 스위스와 접경한 프랑스 시골 마을 오르낭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 미술가로 활동하던 당시 유럽의 상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1789년 구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1832년에는 6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군주제가 폐지되었고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빈체제가 붕괴되어 제2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자치정부인 파리 코뮌이 설립되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던 귀스타프 쿠르베의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구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조부는 프랑스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귀스타프 쿠르베 자신도 훗날 파리 코뮌에 가담하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귀스타프 쿠르베는 자신이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본 적도 없는 신화 이야기나 꾸며진 영웅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 술잔을 기울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거나 고향 오르낭에서 치러진 장례식을 그렸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술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인 내용을 묘사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보았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이상화된 인물들을 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귀스타프 쿠르베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교훈적인 내용도 없고 아름다운 인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쿠르베의 그림 속 인물들은 일상을 오가며 마주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사실주의 혹은 리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는 언제나 사회적 갈등이 녹아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노동자들이 작품에 등장했다면 누구라도 왜 저 사람들이 그려져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빈곤은 개인의 가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가난은 사회계급적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타프 쿠르베의 그림은 지금도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1850년 파리 살롱전에 귀스타프 쿠르베의 오르낭의 매장이 전시되자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폭이 자그마치 6m가 넘고 높이가 3m를 넘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웅장한 크기의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림에는 누군지도 모를 아무개의 평범한 장례식 광경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어느 영웅의 장례식도 아니고 성서에 등장하는 거룩한 인물의 장례식도 아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전통을 숭상하던 미술가들에게 귀스타프 쿠르베의 그림은 도발 이상의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귀한 재료는 그것에 걸맞는 고귀한 인물을 표현하는 데 쓰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캔버스의 크기가 거대하다면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또한 그에 걸맞는 기념비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귀스타프 크루베는 이 같은 미술의 절대 공식을 깨뜨려버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일들을 거대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규범에서 벗어나고 전통을 깨뜨려버린 구스타프 크루베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인물들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고 귀스타프 크루베를 추궁합니다. 그때마다 화가는 이런 대답으로 상대의 길을 꺾어 버렸다고 합니다. 나에게 천사를 보여달라? 그러면 천사를 그려주마.